이번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 대표 선출 문제. 예.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이준석 돌풍으로 상징되는 세대 교체론이 그대로 대세를 굳힐 것인지 아니면 중진들의 막판 뒤집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준석 우위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요. 옛날에도 이제 오세훈하고 황교안 대표가 그 당대표 경선했죠. 예.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민심에서 여론조사는 게 좀 높았습니다. 높았죠. 근데 이거 황교안 대표가 당심에서 해가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이 말은 이제 민심하고 당심은 저는 이제 괴리될 수 있다 봐요. 지금 이게 그 당심을 여론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30명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는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32만 책임 당원 있잖아요. 투표권자. 이걸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얼마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두 개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의 여론조사하고 또 이게 32만 명의 책임 당원의 실제 투표하고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뭐 문재인 지지하다가 문재인한테 실망해서 떠나온 층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층이 요즘 젊은 사람도 국민의힘 많이 지지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우나 정말 이게 당이 힘들 때도 묵묵히 32만 책임당원 당비 내면서 당을 이렇게 지탱해온 이분들의 표심이 똑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는 지금도 이게 그 핵심 당원 32만의 표심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는 까봐야 되겠다.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렇지만 이제 각종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되는 게 있고 또 이게 그 당원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뭐 이준석이 바람이 여론조사 있으니까 상당히 그 객관적으로 뭐 유리한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투표는 32만의 표심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합동연설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돌직구 발언이랄까 과거 정치인들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랄까 좀 민감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오히려 대구에 가서 TK 보수의 아성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어떻게 보면은 탄핵론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또 오늘인가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악연 맞다. 악연이 있다 하면서 과거 공천 과정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 문제입니다. 오늘 또 뭐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놓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모 방송에 거기를 통해서 세게 붙었던데 지금 나경원 측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볼 때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한 어떤 합의랄까 의사일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그런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상당히 세게 반발을 했더라고. 뇌피셜이다. 뭐 뇌피셜이라는 것은 공적인 뭐 좀 합의된 의견이 아니라 자기 개인 주장이다. 그리고 그런 망상에 응답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막 받아치고 그랬던데 이런 음모로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옛날에 1년 전에 뭐 유승민 대통령을 이제 그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런 이제 발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2부에서도 했지만 바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뭐 이런 데 모신다.
근데 지금 김종인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이미 김종인의 별은 다른 데로 떠났단 말이에요. 윤석열에서. 이런 건데 여러 개 봤을 때 아마 이제 김종인, 유승민 이런 이제 분들이 손잡고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배제한다. 이런 이제 그 음모론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경원 대표가 이제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물었는데 이거는 이게 뭐 뇌피셜이다 망상이다 엄청나게 그 인신 공격적으로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가 뭘 했습니까?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가 자기가 이게 평생 정치하면서 이런 이제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 제가 이게 이런 발언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뇌피셜 망상해가면서 이렇게 선배 정치인을 모욕해야 됩니까? 선거 끝나면 며칠 뒤면 이게 한 가족으로 껴안고 한 몸이 돼야 될 사이 아닙니까? 이게 영원히 안 볼 겁니까? 자기가 이게 당대표 되면 그럼 나경원이든 조원 누구든 영원히 안 볼 겁니까? 그러면 이게 며칠 뒤에는 다시 하나의 원팀이 돼야 될 사이잖아요. 근데 어린 36살짜리 뭐 제가 장윤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정치라는 거는 예의잖아요. 공자도 이게 예라 그랬거든. 예. 정치는. 근데 이걸 뇌피셜 망상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선배들을 너무 공격하고 하니 오죽하면 이게 나경원 대표가 평생 정치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걸 처음 들었다. 이래가지고 이게 진정한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분이요. 이준석이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네. 하버드에서 이게 토론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토론해가지고 남을 제압하고 이기고 뭉개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거는 배울 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동양적인 정치 미덕 덕을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예와 덕을 배워야 되는데 네. 하버드에서 이게 토론회가 누구 제압하고 이기고 토론 잘하는 누가 인정 안 합니까? 저는 이게 이런 자세로는 당이 하나가 원팀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옛날에 그 유시민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이게 그 김영춘 의원이 그랬잖아. 싸가지 없는. 또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예. 제가 이렇게 이준석의 말 중에 옳은 것도 있습니다. 옳은 말 있어요. 이준석 틀린 말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돼. 우리가 비판해도 듣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이게 이런 참신한 젊은 생각도 있으니 내가 생각 못한 거 이런 젊은이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게 해야 되잖아요. 전부 이게 적대시하는 이게 저는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선 얘기한 대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돌직구 발언,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 이런 부분은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정도 되면은 중진 정치인입니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새로운 별을 찾아 다닌다는데 아니 본인은 지금 과거에 40대 경제 전문가도 찾았고 뭐 여러 전문가들을 찾았고 뭐 별을 찾았지만 별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없는 별을 왜 찾아다니냐 이거예요. 가장 뚜렷한 별이 있는데 특히 그 네거티브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설사 무슨 음모를 꾸민다고 한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희룡이가 유성면이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1%도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앞으로 대선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 1%, 2%에서 얼마든지 뜰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배제한다는 그런 음모론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적어도 그런 중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누가 들어도 글쎄 그런 측면이 있겠네. 이래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배제를 하기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이가 뭔가 이 짝짝꿍 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것 자체가 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실수다. 물론 그 경선이든 선거제이든 네거티브라는 것은 있는데 네거티브도 보통 사람들이 들어도 설득력이 있어야 그게 네거티브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
그래서 지난번 오세훈과의 그런 경선에서도 지지율이 앞섰다고 그렇게 뒤집은 거 아닌가. 이번 보면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젊은 사람한테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좀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 면에서 좀 딸리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뭐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런 음모론을 정면으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뭐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을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장이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유승민의 아바타나 유승민 인턴 정치적 아들 맞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직 대표도 안 됐는데 김종인을 뭐 본부장 영입한다 이런 거부터 이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면 야, 이런 식으로 박사님처럼 이렇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걸 배제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했거나 성의껏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내피셜 망상 어쩌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그 태도를 뭐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1%도 안 되니까 설마 유승민이 가면 무조건 이게 자기는 제일 피해자다. 자기가 되면 이게 오히려 유승민가 제일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저는 그래 안 보는 게 1%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준석이가 떠가지고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유승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같이 이제 그 우호적으로 좀 됐을 때 유승민이가 만약에 그 지금 국민의힘에 1%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경선하면 저는 유승민 될 가능성이 있다 봐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안 들어오고 홍준표 안 들어오고 안철수 안 들어오고 내부에서만 하면 누가 됩니까? 4명 있어요. 황교안,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그 김태호, 그다음에 유승민이죠. 이 4명 하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요 4명만 경선하면 유승민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황교안, 김태호, 원희룡 전부 이게 1%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게 오세훈처럼 확 뜬단 말이에요. 확 뜨면 자 이제 단일하자 윤석열 단일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음모만이 있는 건가? 지금 이게 이준석이 마음속에 유승민 대권론을 완전히 지운 건가? 이거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아마 패널로서 한 번 정도 만난 것에 개인적인 아무런 연분도 그렇죠. 없고 뭐 말도 해본 적 없어요. 그때 패널로 하고 나는 바로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뭐 전혀 편들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우선 유승민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내부에서 해서 유승민이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4명 중에서 해갖고 1위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할 경우 오세훈 같은 그런 바람이 일어나겠느냐. 오세훈은 그 이전에도 국민들 여론조사에 늘 1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노력. 근데 유승민은 자기 대구에서도 지금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는 뭐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고 그 뒤에 김종인이 있다. 이런 음모론을 또 나경원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론을. 그런데 적어도 나경원 의원 정도 되면은 그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말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지 또 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집권하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런 미래 전략적인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내 경험과 경륜을 사주세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제가 전략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세웁니다. 무슨 이준석 오고 네가 맞느냐 그것도 또 논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아 그래 그 얘기가 참 맞네요 하는 거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박사님 말씀에 저도 이게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박사님 말씀하신 뭐 정책 공약이 99고 네거티브가 1인데 언론은 이게 1% 네거티브만 보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슈가 되게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다른 뭐 당의 미래 공약이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도는 언론은 너무 이게 자극적인 이런 싸우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돼버린 거죠. 언론이야 뉴스가 되는 것을 보도하는 그렇지. 거지 뉴스가 정책 공약이라다 이런 것도 뉴스가 될 정책 공약을 내. 과거 DJ 같은 경우 40대 때 대중경제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국 보장 언론에 대해서 특별을 했습니다. 정책도 그런 정책을 내놔요. 이준석도 그런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말은 잘하는데
이준석이 자가 무슨 콘텐츠가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는 정책이나 공약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어떻게 큰 문제죠.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이분도 좀 저는 아쉬운 게 자꾸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저는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취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준석의 경험 부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경험 부족하면 모르는데 윤석열 저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아느냐? 경험 없다고 하는데 이준석이는 11년 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아니 3번을 낙선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진들이 반제로 기회를 과연 갖겠느냐. 그런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중진들이 좀 이게 중진다운 전략을 못 써서 계속 끌려다니는 건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하는 것은 뭐 좀 이게 저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만큼 이게 이준석이가 상당히 머리는 샤프하고 노예하고 중진 뺨치는 그런 거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이제 2, 3일 뒤면 며칠 뒤면 당대표 선거 끝나면 다시 이게 원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자꾸 이게 상대를 감정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는 이게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탄핵을 반대했잖아요. 확고하게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탄핵 찬성한 사람들 저 기분 안 나빠요. 탄핵 찬성하는 분은 이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부정선거 안 믿었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폄하하거나 저 완전히 내가 없는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욕 조롱하고 막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간이야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듣는 사람이 감정도 있고 또 이게 탄핵 반대하는 사람 심정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어떤 포용력 이런 걸 제가 따지는 거지. 뭐 이게 전략 면에서 보면 솔직히 진짜 중진들이 제대로 이게 전략을 못 펴고 오히려 이게 완전히 끌리다는 이준석이 한데 이런 이게 면이 있은 건 사실이에요. 아마 중진들도 김웅 의원이 조금 뜨고 그래도 자기들 상대는 못 될 거다 했는데 이준석이가 저렇게 돌풍을 일으켜 버리니까 전략적으로 그게 아예 전에 좀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대응 자체도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도 비협시엇이라 했잖아요. 비협시엇.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합당 문제에 관련해서 좀 애의 있게 얘기를 했지. 속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속값. 또 이제 지역위원장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그 구태 정치인데 나 그런 거 당대표에 되면은 전혀 인정 안 해. 이렇게 꼭 이 얘기를 해야겠느냐. 그런 점은 정말 말을 곱게 하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이 말이 바로 정치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이번에 이준석 돌풍이 당대표까지 될지는 모른다.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게 태풍이 오래 가서 이준석 체제가 안정되게 오래 가고 이준석이가 뭐 장래 대통령이나 큰 인물이 될 이런 정치인은 아니다. 전부 이게 다 이구동성 이런 평가고요.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또 이번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5개월 뒤면 야 대통령 후보 정해지면 다 그거 가지 이준석이 아무 당대표는 허수아비야. 5개월 뒤부터는 이게 모든 게 대권 주장 주시면 굴러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당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번 선거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당대표는 근데 이게 5개월 단명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젊은 층이 한번 해도 큰 이게 당에 뭐 부담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저는 이제 실제 표로 노는 게 아닌가 이래 분석합니다. 그 말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추가해서 드리면은 공자도 정자 정치라는 것은 정야 바를 정자라 바른 거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를 정. 그러니까 이 바르다는 것은 말도 바르고 품행도 바르고 여러 부분이 발라야 바라야 그게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거라는 차원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우리 TV를 볼 시간이 없겠지만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런 언행 이런 부분은 아마 서정욱 변호사님이라든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들은 그런 걸 피부로 느끼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상당히 전략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내년 대선에 유리할 건가? 서로 이렇게 케미가 맞을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리얼미터가 지금 나온 거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38%로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9.7%예요. 더군다나 중도층은 43.8%로 그 이전 조사에 비해서 5.7%가 올라버렸고 또 호남에서도 8.3%가 상승해갖고 17.2%로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거는 그런 기대들이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그 박사님 분석이 다 맞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또 비판했냐면 윤석열도 이제 그 실제 아마추어는 맞아요. 네. 초보 운전 아니 아마추어라기보다 이게 초보 운전자. 면허증 땄지만 근데 이준석이도 뭐 3번 떨어졌지만 이게 그 조직 운영 경험은 초보 운전자거든요. 초보 운전자 2명이 이게 정권 교체도 위태롭지 않냐. 1명 정도는 이게 그 윤석열이면 1명 정도는 이게 중진 좀 경륜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국민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이준석이가 아마 이게 그 국민의힘의 그 젊은 층 관심 지지를 끌어올린 거 이거는 이제 그 뭐 여론조사상으로 분명한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과연 안정적으로 체제가 유지될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약간 더 보수라서 제한되게 그런 여론이 더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게 접해본 여론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데 여론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준석한테 저는 박사님 한 번 봤다 했지만 저는 1년 이상 같이 방송했잖아요. 좀 이게 그 쓴소리도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특히 이겼을 때 좀 되게 겸손하게 좀 낮추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당이 이게 통합대가 원팀을 갈 수 있다. 제가 이 쓴소리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고요. 또 뭐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나오신 네 분의 중진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당도 이끌어가야 하고 또 대선 전략도 세워야 하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라든가 또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 다 4선 5선한 중진들 아닙니까? 당이라는 게 무슨 36살 먹은 당대표 혼자 끌어가는 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 뒷받침 해주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끌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